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의 맨날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지의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이제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특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창패 선정되고 사업자 등록 언제 할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딱 요 시기에 한번 얘기할 만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예창패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사업을 더 할까요? 약간 이런 관점이거든요.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는 사실은 이제 그 예비 창업자,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뭐 사실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이제 본인의 경험을 한번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분에 따라서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이제 요약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스타트업 대표로서 시작하는 첫걸음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 아닌가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이제 제가 말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기업가 정신이 잘못된 거냐고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경험상, 통계상 약간 이런 이제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창업하신 분들도 좀 머릿속에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는 이거예요. 창업은 언제 해야 되는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뭐냐 수많은 이제 창업 특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가면 창업을 하고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느 시점에 사업을 해야 될까요? 내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닌데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아, 나는 좀 아직 한 달 정도, 1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님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창업을 생각한 그 시점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드리기는 하죠. 아마도 당신이 지금부터 1년 정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그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 기술은 아닐 거다.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 거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치 있는 뭔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기술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그 창업을 통해서 기술을 완성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만약에 누가 진짜 앞뒤 꼬리 다 잘라버리고 창업은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냅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사업을 바라봤을 때 달라지는 어떤 그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겪는 관점에서는 지금 바로 냅다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게요. 지금 바로 냅다 시작을 하면은 패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에너지는 좋지만은 10중 8구 나중에 고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와 장난 아니었어요. 저 개인 사업자 내고 법인 들어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이게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서류 처리하고 무슨 뭐 부가세 신고하고 이거 한다고 계속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부가세 신고 같은 거 하루 이틀 늦어가지고 과태료 낸 적도 있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도 못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냅다 시작하면은 분명히 100% 고생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왔었던 친구가 이제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창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 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고 이 친구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친구라서 그 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어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조금 올려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데 올리려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나 이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자기가 생각해도 내년에 열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에 준하는 다른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뭐 조금만 기다려서 청창사를 한다 그래도 청창사는 초창별은 동급이니까 그거 하고 나면 다음 걸로 못 넘어가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예창패를 하고 나서 뭐 좀 하다가 뭐 투자를 받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초창패나 청창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흔히 얘기하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한 그 마일스톤을 그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그리려면 또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근데 또 뭐 내년에 또 예상패가 빠르면 한 2월 말에 열릴 텐데요. 2월 말에 열려가지고 협약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까지 따지면은 아무리 빨라도 사업자 등록이 3월에나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5개월이 넘게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5개월 동안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과연 맞느냐. 또 그렇게 해서 예창패에서 자금을 확보하면 좋지만 또 거기에 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그럼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예창패 모집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릴 거냐.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이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창패고 뭐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친구들 중에 잘 돼서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예창패 모집까지 해서 선정되고 투자받고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성공적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계속 자금 조달에 어려움, 자금이 부족해서 처맞고 지원 사업은 내는 족족 떨어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창패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선정도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선정돼도 뭔가 이게 성장이 빠르지 않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뭔가를 가시적으로 만들어가서 빨리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잘 준비하는 거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은 하염없이 5개월을 또 그냥 보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컴플렉션. 그러니까 그 충돌하는 그 마음의 그 원인은 지금 당장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해보니까 이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뭔가 이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가서 빨리 성장하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선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창패고 뭐고 볼 거 없이.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잘 될 것 같고 그런 의지는 있지만 이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가 대충 머리만 굴려봐도 이렇게 해서 런칭해가지고 제대로 뭐 안 나오면은 내년부터 리셋인데 그거 할 때 자금 조달 못해 또 리스크 관리 안 돼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해서 사업을 할 거냐 내년에 예창패를 기다릴 거냐 거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두 개의 컨플렉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냐 그럼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는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일단 이런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 내가 솔직히 자네한테 지금 당장 창업을 해라 혹은 뭐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다.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개인의 인생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권리 저한테 없으니까요. 다만 해줄 수 있는 건 만약에 자네가 창업을 하면은 10중 8구 내년에 내가 창업을 해라라고 만약에 말을 해서 창업을 하면 나를 욕할 거다. 왜? 일단 자금 조달이 꼬여요. 무슨 얘기냐? 장담하는데 올해 잘해서 2개월 동안 잘해서 뭐 시제품도 나오고 하면은 내년에 초창패 청창사 될 것 같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쟁률이 너무 세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뿐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 예창패를 안 한 기업들 중에서도 1년차, 2년차 된 기업들이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예창패가 한 1000팀 뽑는다 그러면 초창패, 청창사가 다 합쳐서 1000팀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600팀, 500팀 되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미 다른 기업들은 1년, 2년 하면서 나보다 좀 더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창패를 한 기업 중에 게임을 한 회사가 작년에 올해 예창패를 받은 기업이 내년에 지원한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나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한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완전 생짜에서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해서 2-3개월 있다가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는 아무리 그런 뭐 기간에 대비해서 조금 이런 게 있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창피한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제 등록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창폐나 청창사나 이런 데서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자금 조달이 막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투자 유치 쪽은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리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리턴이 처음 시작을 한 3개월 만에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 그 짧은 시간에 리턴율 확률이 얼마나 높냐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리스크 대비 돌아오는 리턴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 다만 이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그걸 종용하진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냥 예창패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업자 등록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고생하다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런 것 좀 더 알아보고 있으면 조금 더 준비를 잘하고 했었으면은 안 했을 텐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아니다. 네가 한 게 남들 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무모했을 도전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선택만큼은 존중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원 자금을 받아서 조금은 더 그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성장을 한 기업보다도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고생한 친구들이 마인드가 달라요. 이 잡초 같은 마인드가 있더라고. 10중 8구 후회는 하는데 그 후회 속에서 버티면 끝까지 가긴 가더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을 해서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자세지만은 보통 진짜로 독한 애들은 그냥 고민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오더라고요. 이미 냈는데요. 그럼 저도 아유 조금 참지 그랬니 조금 더 있다 하는 게 낫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갖고 온 친구들한테는 그냥 그 얘기는 하죠. 아마도 안정성 측면에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낫고 사실 뭐 5개월 동안에 그것 좀 MVP 테스트 조금 한다 그래서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추구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경험상 냅다 지르고 나서 나중에 생고생하면서 개고생하는 애들이 망하기도 시원하게 망하지만은 버티기도 잘 버티고 성공에도 크게 가더라. 이런 이제 통계적인 얘기들은 좀 해줄 수가 있죠. 반대로 그럼 정부 지원 사업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아우 좋죠. 자금 조달 비교적 안정적이 되고요. 예창패에서 초창패 청창사로 가는 그 테크트리를 타면은 팁스까지 넘어간다 그랬을 때 그래도 한 19억 정도까지 한 20억 원 가까이 뭔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을 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창패 평균 5천만 원에서 초창패 청창사 평균 7천만 원에서 팁스로 넘어가는 그 한 1년에서부터 3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탁탁탁탁 성장해가지고 가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빨리 가는 애들은 그냥 예창패 통과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아예 그냥 초창패 청창사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대체로 보면은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침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요거 받고 요거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알뜰살뜰 그냥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3년 차가 되면은 돈은 돈대로 썼지만 남는 거는 없는 그런 경우도 계속 제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뭔가 이제 그 사업의 성장성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쪽에 되게 테크닉도 좋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좋으니까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3년 동안에 10억 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친구들이 그 하는 그 사업의 특징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약간 좀 원바이원으로 외주 기반으로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퀄리티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미래 지향적으로는 방향성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지금 당장 이슈들은 괜찮은데 여기 5년 뒤, 10년 뒤는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도 본인들도 이제 확신을 안 갖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여기저기서 상도 받고 뭣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10억을 땡긴 거예요. 지원 자금으로. 그러니까 뭐 예창배, 초창배 다 되고 무슨 어디에서 또 몇 억 받고 해가지고 10억 원을 땡겼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3년이 지나가니까
그 이후로 이제 3년 차까지만 주는 사업 말고 창도패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3년 동안 여기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10억 원을 받았는데 3년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다. 그럼 이거는 회사의 성과가 3년 동안 10억 원이 아니고 회사가 3년 동안 마이너스 10억 원의 성장을 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직원도 월급은 좋겠지만 실제로 그거 말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완전 리셋이야. 그냥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다음 걸 끌어가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제법 있어요, 보면은. 10억 원까지 한 사례는 좀 극단적이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예창패, 초창패, 총창사 거쳐가지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은 기업들이 우리 처음에 막 뭐 인정도 받고 뭐 상도 받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사업적으로는 매출도 그저 그렇고 투자 유치로도 이어지지도 않고 그냥 기업만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과연 저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자금 조달해서 3억 원의 성과를 낸 건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그냥 남의 돈 쓰다가 그냥 끝나는 마이너스 3억 원의 성과를 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즉 뭐냐면은 의외로 지금 당장 이제 지원 사업 선정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되게 인정받은 것 같고 되게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긴장 바짝 타고 내년 후년을 위해 가지고 뭔가 내 사업을 이 회사를 급속한 성장 곡선을 그릴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안정적인 라인을 타면서 좀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으로 만들 건지 명확하게 컨셉을 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뭔가 셋업을 하지 않으면은 시작 자체는 원만하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2년 3년 지났을 때 감수할 것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예창패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폐업하는 기업들 되게 많고요. 그 폐업하는 대표들 대체로 보면은 열심히는 살았는데 딱히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남다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얼마나 안전하게 시작했냐의 영향을 제법 받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뼈에 새기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의외로 한 50% 정도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은 없는 문제다. 지금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고생은 하겠지만 나중에 그만큼 큰 결실을 노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시원하게 망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예창패를 받아서 그런 지원 자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조금 더 재정적인 안정성과 팀원 확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이제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다가 그냥 경쟁이 뒤처져 가지고 속도를 못 내고 그냥 다음 거 기대를 하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경험상 그 앞쪽 전자를 통해서 성공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전자를 통해서 실패한 확률도 많이 봤고 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하다. 결국에는 대표의 마음가짐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부분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지원 자금자에서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팀원 탓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재수 못 튀기는 그런 그 극히 일부의 상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대표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핸들링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적절하게 학습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나 뭔가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대표들도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표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보다 보면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저 상태로 가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결과를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건 간에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태생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항상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마냥 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련.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네가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충격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럼 조금은 더 현명하게 문제를 아마 고민해서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때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고민들 항상 너에 뒤엔 내가 있다. 너에 뒤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안에는 나와 또 이제 한 분의 교수님이 항상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뭐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간다기보다는 한번 이제 같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줘라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제 모든 창업자들한테 우리 이제 창구가 열려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제언을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앙트레프레너십,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생각한 일은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겸직 허가를 받는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가 2, 3일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알았어요.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음 먹고 실행한 게 2, 3일이 안 걸렸는데 실제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될 거면 조금 더 준비 잘해서 갈 거리라는 후회를 엄청나게 하면서 진짜 개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생각한 일은 망설이지 않는 게 좋다. 물론 그리고 나서 저는 엄청 후회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진짜 후회라기보다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조언 한번 생각한 일은 망설이지 말고 저지르시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개고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그냥 시원하게 저 채널 M&L에 있는 저 개 X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일 저질렀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욕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심장이 쫄깃쫄깃 할 겁니다. 그래도 스타트업은 그래야 스타트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항상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업에서 항상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언제 어디서든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꺾이지 않는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설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는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다시 꺾이지 않을 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실패를 좀 두려워해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그 실패를 겪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또 그만큼 학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뭐든 저지르세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을 감수하는 게 진정한 창업가 정신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다만 범법행위 하지 말 것, 뭐 위법행위도 웬만하면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어쨌든 어긋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신용 절대 걸지 말 것, 대출 받고 이러는 거. 나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보면 이런 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조금 많이 리스크 헤징을 하면서 만약에 정말 뭐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가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꾸며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선생님들이 좀 의문을 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표하냐면은 이거는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설마 이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또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거 한번 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나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이런 것도 못하냐? 대부분의 경우에 해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해줄 수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었던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항상 이 서울대학교에 오고 나서 전인 교원은 아니지만은 비전인 교원으로서 학교 안에 있게 되면서 느꼈던, 굉장히 그 뼈저리게 느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전인 교원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굉장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제가 판단하고 내리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나중에 저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 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선을 한 번 넘는 게. 그 선을 안 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희한한 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예외라고 하는 거는 항상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어쩔 수 없었던 한 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당장은 별게 아니지만은 그게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항상 문제가 된다. 왜 그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예창패까지 기다린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위험한 건 뭐냐.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내년에 예창패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당신은 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예창패를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좋구나. 내가 꼭 지금 당장 창업을 안 해도 되는구나. 5개월을 기다렸다가 자금 받고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거구나라는 게 학습이 될 거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년 연말에 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초창배까지 기다릴 거고. 왜? 별일 안 생기니까. pending한다고 무슨 일이 안 생기거든요. 또 그렇게 되다가 또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기다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당신의 그 사업의 공식 안에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펜딩하는 버릇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논리적인 비약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뭐냐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번 문제가 생기고 호되게 고생을 하면 그건 되풀이 안 합니다, 보통은. 예, 보통은 그거를 반복 학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은 한 번 이렇게 해봤더니 별일이 안 생겨.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둔감해지는 게 있어요.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그런 쪽에서 실제로 많이 생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냐 차도가 그러니까 뭐 불법 뭐 그 뭐냐 무단횡단을 한다. 아무도 안 오는 차에서 무단횡단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아, 이 도로는 무단횡단해도 되는 뭐 차 없을 때 내가 조심해서 잘 다니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방 훅 간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사업을 하냐 예창패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시점에 그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어떤 이제 그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보다 연초에 하는 게 유리해요. 그건 이제 그 뭐냐 1년차, 2년차 기업의 그 뭐냐 단순 경비율하고 이런 이제 세금 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얘기하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은 연말보다 연초하는 게 좋다. 법인 사업자도 연말보다 연초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보통 돈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래도 연초에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회사의 시작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통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세금 처리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그 뭐냐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세요. 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연초에 시작하건 연말에 시작하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에요. 예,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렇게 알아만 두시고 만약에 연말이냐 연초냐에 크게 비중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연초에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L 원스톱 클리닉 예,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유료 교육 신청하시면은 저랑 이제 개인 지도 약속 잡고 일정 잡고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시간 정도니까 준비 잘 해오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은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사업 잘 준비를 하면서 사업에 정답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것도 그냥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항상 좋은 선택 하시면서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